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신소율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 상대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 매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감정처럼 누군가한테 다 다르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대사를 하는 인물을 좋아하게 될 때는 다 또 비슷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일반적으로 혹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꼽아보자면 예.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말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정해주는 말.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거나 혹은 정말 작은 예로 실연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봐도 나라면 별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는. 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야, 너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한테 조금 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을 터놓고 열 수 있는 사람들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꼭 예. 외모나 이런 특별한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감정에 그 사람만의 것을 인정해주는 게 공감이고 그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 매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느껴지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상대방을 맞추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느끼는 거 이상한 거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물론 그 사람은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으면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나는 수용받지 못했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정해주는 말이 굉장히 상대방을 품어주면서 좀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공감을 떠나서 그 사람이 좋아해 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면 또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임장님이시니까 좋아하는 네.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좋아하는 분야가 같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 연예인, 게임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분야만 같아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 같은 결의 사람이구나 해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고 듣는 걸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면 짧은 쉬운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에 갔어요. 예. 거기 되게 맛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래 나도 거기 되게 맛있더라 나도 거기 좋아해 라고 공감을 해주면 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약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거기 말고 딴 데가 더 맛있는데 안 가봤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굉장히 와닿는 기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작가님께서는 그런 걸 찾으실 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찾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뵙는 분한테 질문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뭔가의 포인트가 잡혔을 때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채널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을 하고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한다거나 컨텐츠 제목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피해야 하는 사람 잘하시네. 네. 혹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저런 사람 좋아 나도 이런 결의 사람하고 맞아 하면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같다고 느껴지면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에서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눌수록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평가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오늘 너 예쁘다,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평가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칭찬의 뉘앙스잖아요. 예. 그걸 막 크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거나 내가 오늘 평소랑 얼마나 다르길래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나를 걱정해주는 말인데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피곤해? 이런 것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분명히 걱정의 뉘앙스를 담고 있고 평소에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오늘 유달리 달라 보여 라는 관심의 표현인데 정작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컨디션이 급격하게 다운이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예, 있었던 것 있으실까요?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날씬한 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한테 만나서 살 빠져서 예뻐 보인다 라는 말은 사실은 전체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인데 뭔가 평가하는 뉘앙스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평가의 말들만 빼더라도 저 사람은 되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조금의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약간 네. 오늘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작가님이 네. 타인을 바라볼 때 하시는 말들 중에 작가님을 좀 돋보이게 만드는 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말 그런 네.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이것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수가 가장 없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세요? 사람이 처음 만나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제가 누군가와 너무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저에 대한 TMI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자연스러우면 가장 좋을 텐데 우리가 정적을 모두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나눌 수 있는 대화들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 자신을 가장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실컷 내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조금 약간 미스테리하게 가려져 있을 때 다음 만남을 조금 더 기약하게 하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전문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아니지만 왜 연애 프로그램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가끔 지켜보다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저런 말을 하면은 관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네. 약간 헉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은근 거울 치료하는 느낌을 받고. 근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당황했을 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을 때 헛소리가 많이 나간다는 거를 내 스스로 알면 다른 사람이 뭔가 내 앞에서 지금 되게 당황해서 말이 장황하면 그걸 조금 이해해주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조금 당황했구나.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당황했구나라고 조금 인정해주는? 아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처음 뵀을 때 오늘 제가 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으면 저 사람 그 채널 운영자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내가 지금 어떤 당신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평소 하는 다른 상태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장님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되게 지금 교과서적인 말씀인데. 근데 맞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좀 차가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한가라고 제가 되게 소심해져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말이 있다면 어떤 게?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지레짐작하지 않고 어설픈 위로를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화이팅만 계속 외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설프게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는 경청을 해주는 태도가 그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게 얼마 전에 네. 제가 키우던 반려동물 한 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직원들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직원들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가서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나중에 직원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감정이 좀 추스러졌을 때 괜찮으시냐고. 그게 저한테 좀 위로가 됐거든요. 너무 위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슬픈 사람한테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냥 묵묵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감정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주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잠깐 기다려주는 것도 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하나의 마음일 수 있다. 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감정이 말투와 태도에 묻어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말투가 되게 쌀쌀맞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침에 집에서 가져온 혹은 대중교통에서 가져온 감정일 수 있어요. 막상 본인은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이 말투로 확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뭔가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네, 결론적으로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의 온전한 감정을 100% 표출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네. 그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에게 굳이 표현해가지고 같이 힘들어지는 건 그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해서 불안함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감정이 전이가 되는 것 같은 게 채널을 보다 보면 구독자님도 티를 이렇게 내다니 상사와의 관계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을 좀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던가 자신의 실수를 아랫사람한테 미루는 말투를 씀으로써 자신의 그 불쾌한 감정을 확 전이시켜버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이 지금 좀 힘들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은 오롯이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전이시키지 않는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막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많죠. 예.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은 대처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없다. 사실은 예.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말에 불쾌하다고 저도 이제 말로써 그 사람한테 뭔가 불쾌감을 딱 주는 방법이 사실 속은 편하죠. 속은 편하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음속에 너무 남아서 나를 막 갉아먹고 밤에 자다가 이불킥을 하고 막 씻다가 분노의 양치질을 하게 될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은 상대방이 저한테 얘기한 감정이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실 그것마저도 제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삭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감독님한테, 대표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한다고. 네, 오히려 네.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쁜 상황이라면 이거를 저도 똑같이 거울처럼 딱 받아쳐버리면 무한반복일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편하려면 아무리 그게 가식이든 혹은 싸바싸바 일지언정 그래도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 제 상처가 덜하다면 조금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살짝 립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에서 약간 말을 줄이고 내 감정을 내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만 네.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페르소나라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쓸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면이고 그걸 쓰고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나도 이제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되고. 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정말 화가 날 때 혼자 쓰는 방법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의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상대방이 악의가 없는 거를 스스로 알아요. 그럼에도 기분이 나쁘면 지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나? 혹은 내가 지금 무슨 열등감이 있나? 이걸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마음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네. 이성적으로 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책을 쓰시면서 내가 나 스스로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나한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힘든 상황에서 기적을 바라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은 긍정적인 언어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요행을 바라는 말일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이거는 스스로한테 응원을 해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한테 해주는 말이 정말 스스로 용기를 내고 불안한 상황을 잠식시킬 수 있는 말인지 예. 정말 요행을 바라는 말인지 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게요. 네. 그냥 나한테 해주는 긍정의 말이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예. 대본이 너무 안 외워져서 덮어놨어요. 그리고 현장 가면 될 거야. 이건 요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막 술을 막 먹었어요. 내일 스케줄이 있는데. 괜찮아. 나는 내일 숙취 없을 거야. 이것도 요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정말 원동력이 되는 말인지 요행을 바라는 말인지 저는 좀 체크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 체크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내가 아니라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만약 친구가 저한테 막 괜찮아 어차피 내일 숙취 없을 거야 1000, 2000 먹고는 숙취가 없어. 없죠.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숙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이제 방어를 할 것 같은데 네. 내가 그렇게 나한테 던지면 방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돼요. 합리화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써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것도 좀 스스로를 우울에 빠뜨리는 거니까 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될 거야도 아니라서 자신한테 해주는 말은 조금 더 냉정하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한 게 책 제목이 나를 만든 말이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을 만든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게 감정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쁠 때 누군가 해줬던 말, 가장 슬플 때 누군가 해줬던 말, 혹은 가장 분노했을 때 해줬던 말들이 다 저를 만들고 지금의 저를 이루어준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소율 씨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옳아요 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각자의 감정은 틀린 감정이 없어요. 다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거나 혹은 너무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이라고 느꼈을 때 스스로 약간 자괴감에 빠지기 쉬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네 감정은 다 옳아 라고 얘기해 주니까 맞아 나는 나고 타인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왜 내 감정은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상처를 받은 말을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남은 말을 아무리 지워봤자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무서운데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은 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것만으로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그렇게 상처를 받을지언정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자기를 잘 지키는 방어책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님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책을 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지만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채널의 포인트는 말이거든요. 딱 그 타이틀을 보고 들어와서 이 이야기가 되게 듣고 싶어 라고 하면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밑에 공감 댓글을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말이고
댓글을 남길 때 내가 뱉는 것도 말이고, 그래서 그만큼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나를 지키고 하는데 전부 다 말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는 말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그리고 듣는 말들도 조금씩만 조심하고 한 번씩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신수율 작가님을 모시고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말, 그리고 상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 그리고 나에게 비호감이 되는 말, 그리고 나를 지키는 다양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